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발견된 나치 시신에 대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20대인 가해자들은 고인이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원룸에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단독 보도한 구하림 기자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 사망의 배경을 짚어보기 전에요.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20대 남성과 구속된 피의자 2명의 관계. 어쩌다가 같이 살게 된지 먼저 궁금한데요. 구하림 기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해자인 안 씨와 김 씨 그리고 숨진 A 씨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또래 친구 사이인 건데요. 사실 맨 처음엔 셋이 함께 산 게 아니라 가해자인 안 씨와 김 씨 이렇게 2명이 먼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네. 둘은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대학교도 같은 곳을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큰데요. 두 사람이 먼저 약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당시에는 이 피해자는 지방에 머물면서 그 집에 서울집에 왕래하는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피해자가 둘 중 한 명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도 서울로 올라와서 3명이 함께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는데요. 경찰이 좀 더 확인할 부분이긴 한데 대략적인 시점이 지난해 7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절친한 학생들이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이미 작년부터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할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언행이 일반인,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다소 어눌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괴롭혀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단 동창생이었고 함께 살게 됐다는 것까지는 일단 일반적으로 좀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함께 산 지 4개월 정도 만에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 지난해 11월 초에 피해자였던 박 씨가 파출소에 임의 동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 파출소에 가게 됩니다. 체포된 건 아니었고 경미한 사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으러 갔던 거였는데요. 당시에 피해자가 한겨울이었는데도 이 반팔 차림으로 있어서 경찰이 좀 의아해하면서 임의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 언행도 좀 어눌하고 또 폭행의 흔적도 있고 또 반팔로 돌아다니고 이런 점들이 많아서 같이 살던 가해자들에게 경찰도 연락을 취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도 사실 3명 사이가 정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한 모양입니다.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고 결국 이때부터 세 사람의 동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아버지가 있는 대구로 돌아가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좀 짚어봐도 의아한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미 함께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해자를 폭행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선은 정상적인 친구 관계도 아니었고 경찰관 눈에 폭행 흔적도 확인됐고요. 또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을 대구로 데려오고 나서 사흘 뒤에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혐의는 상해죄였는데요. 전치 6주 진단서와 폭행 흔적을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도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가서 가해자들에게 내가 직접 맞았다, 이렇게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어떤 사유로 임의 동행됐는지 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이 그 피해자가 사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된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인계를 했다는 게 그 함께 사는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구나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당시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행한 이유가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 한 병을 훔쳐 먹다가 신고가 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관으로 봐도 한겨울에 반팔 차림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외관으로도 사실은 제대로 된 굶주려 있거나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점주가 빵을 주고 먹게 하고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할 정도로 이 겉으로 봐도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게 좀 분명했습니다. 경찰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몸에 있는 멍자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범죄에 관련된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한 것 같고 이 가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본인들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경찰은 거절을 하고 대구에 있는 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데려가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지만 이 담당 파출소가 이 아버지에게 인계를 하면서 어떤 안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이미 동행한 날짜가 11월 4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 내려가서 치료를 받고 나자마자 11월 8일에 바로 이 가해자들을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이제 이후에 어떤 조사가 있었거나 처벌이 있었거나 하면 그 이분이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함께 살게 되잖아요. 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사실상 조사를 더 해봐야 하긴 하지만 이 고소를 당한 가해자들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수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 피해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았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11월에 고소당한 뒤에 가해자들은 앙심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압박을 했고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협박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다가 지난 3월에 결국 이 대구에 있던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3월 30일에서 31일경에 다시 서울로 데려와서 셋이 또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피해자 아버지는 가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가해자들의 회유 혹은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타의에 의해서 집을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찰 수사, 상해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런 압박도 아예 불가능했을 텐데요. 가해자들은 수사망이 조여오니까 일단 얼른 고소를 취하시켜야겠다. 이런 심산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또 피해자가 주검으로 발견된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건물에는 이 3명이 이번 달 1일, 6월 1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이사하는 장면 CCTV를 확보했는데요. 당시에 피해자는 거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예. 또 3월 말에 서울로 데려오고 나서도 이 모종의 괴롭힘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실제로 가해자들은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소액 대출을 받거나 이 피해자한테 물류회사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라고 강제를 하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시킨 그런 동영상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고아린 기자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때 피해자가 서울로 오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은 이 과정을 납치로 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 가해자들과 다시 살게 된 경위가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가해자들한테 폭행도 당했고 또 본인이 그 가해자들을 상해죄로 좀 고소한 상황에서 예. 같이 산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예. 그래서 피해자가 과연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가해자들 따라서 이 서울로 올라온 건지 좀 밝혀져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신체적으로 뭐 결박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뭐 강제로 차에 태운다든지 이러한 뭐 물리적 행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뭔가 협박을 통해서 서울로 따라오게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반드시 신체적인 이 물리적 행사가 결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적으로 보면은 뭐 협박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좀 사실 강요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 피해자가 정말 자유의사로 이 가해자들을 따라서 왔는지 이 부분이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께서 가출 신고,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2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그 신고하시면서 어느 정도 범죄 가능성 같은 걸 알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신고하실 때 어떤 가능성을 좀 알려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을 찾아달라고 가출 신고까지 하고 계속 수소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가족들이 그 친구들을 상해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계속해서 아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6월 1일부터는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합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 6월 1일 그 이사한 날에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이 되는데 예. 그 이후에 숨진 13일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아예 포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시신에서 결박 흔적도 관찰이 됐고 또 몸무게도 상당히 빠져 있었고 이런 정황을 보면 정상적인 생활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휴대전화나 모든 것이 가해자들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도 경찰관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근데 5월에 피해자는 이미 서울로 올라온 뒤에 가해자들에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 또 경찰이 이런 상황을 좀 알았더라면 수사를 해봤더라면 쉽게 수사를 종결하지는 않았겠지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뒤에 결국 수사는 종결됐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피의자의 연락처를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와만 통화를 했고 또 아버지는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호소를 했지만 이 부분도 흘러 넘겨들었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이렇게 실종 신고를 했는데 공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건이 번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피해자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30일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가해자들에 의해서 강압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고 6월 달부터는 사실상 감금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경찰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해죄 고소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이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증거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단서, 상해 진단서라든가 그 피해를 당한 폭행 사진 이런 증거들은 제출이 됐지만 정확한 폭행 시점 또 장소 이런 게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 뭐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구성하기가 어려웠을 건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영등포 경찰서가 사실 이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대질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예. 다만 그 대질 조사를 시도한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4월에 대질 조사를 시도했는데 이미 피해자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 압박에 놓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예. 또 대구에서 피해자 가출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그 접수된 당시가 4월 달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사건이 불송치가 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예. 그럼 가출 신고가 됐고 그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좀 공조를 했더라면 이 사람이 왜 연락이 닿지 않는가 뭐 그런 식으로 공조 수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현재 서울경찰청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예. 또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는지 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감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찰 결과를 또 봐야 됐는데 곳곳에서 좀 아쉽고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단독 보도했던 구아림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